가만입니다. 더 시작입니다. 나스닥 주간 분석 2부 차트 분석 영상입니다. US100 나스닥 지수 금요일에 살짝 내려주면서 블랙홀 라인을 정확하게 터치를 한 후 5일선을 지지받고 있는 모습. 나스닥이 급등주의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5일선을 아직 이탈하고 있진 않기 때문에 금요일에 내렸다고 해서 이제 조정으로의 진입이다, 이것까지는 아직은 아니나 차트 위치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이 올라온 부근에서 장기 저항선을 맞은 상태, 이 고점에서 저항선을 맞았기 때문에 언제나 긴장을 해야 되는 거죠. 고점이 아닌 부분에서 이렇게 볼린저 밴드 상단을 맞고 이런 것은 다시 한번 기를 모아서 올려준다, 그런 기대감이 있지만 나스닥이 고점에서 장기 저항선을 맞았다, 그러면은 우리는 조금의 긴장할 필요가 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나스닥이 조정이 오더라도 11월 달에는 다시 한번 고점 트라이를 할 수 있을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세배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하면 안 되고 이미 큰 수익권으로 갖고 있어야겠죠. 또는 애매한 구간에서 단기 매매를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 블랙홀을 터치했을 때 부분 매도는 일부 했어야 되는 구간이었던 거죠. 4시간 봉을 봤을 시 다행히도 이평선은 지켜주고 있다. 이평선이 굉장히 중요한 선입니다. 단기적으로 주식의 우상향과 우하향을 결정짓는 이평선, 4시간 봉이면 거의 초단기죠. 이평선 위에 캔들이 있다고 하면 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평선 밑으로 캔들이 잠기면 추가적인 하락을 기대할 수가 있다. 현재는 그 중간인 이평선에서 딱 주차를 했기 때문에 방향이 추가적인 상방일지 추가적인 하방일지는 반반 치킨의 확률이다. 4시간 봉의 스토캐스틱이 과매수의 구간을 끝냈고 약간 내려오는 구간이므로 이러한 구간, 그것이 아니라 내려오는 구간이므로 약간의 추가적인 하락을 보인 후 반전을 기도해야 되는 상황을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 블랙홀을 넘으면은 요 라인은 인터스텔라 4차원의 세계다. 블랙홀에서는 굉장히 중력이 세진 구간, 어떤 중력? 정상 가격인 21선, 이평선으로 끌어당기는 중력. 그런데 만약에 중력을 이겨내고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서 4차원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 뭐가 돌아올 수 없냐고요? 4차원 세계, 인터스텔라에서 찍혔던 수익금이 인터스텔라를 맞고 떨어질 경우에 그 수익금이 다시는 우리의 계좌에 찍힐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고점 부근이다. 엔비디아는 단기적으로 채널을 한번 그어봤습니다. 엔비디아가 월요일에 185달러 추세 하단선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 홀딩의 개념이다. 엔비디아가 올라야 나스닥이 산다. 엔비디아가 힘을 내줘야 됩니다. TQ도 블랙홀 돌파를 한 후에 하락. TQ가 최고가를 이은 이 빨간색 선, TQ의 인터스텔라선,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이 인터스텔라 빨간색 라인을 터치를 하면은 무조건 뒤도 돌아보지 마세요. 고민할 시간도 없을 겁니다. 아주 찰나의 순간일 거기 때문에 그때는 반드시 장기 물량도 상당히 많이 덜어내야 되겠죠. 반도체도 마치 이때와 같은 급격한 상승 각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이 채널을 이탈할 시 큰 폭의 조정이 시작될 것이니 채널을 참고하시어 매매를 해야 된다. 현재 채널의 상단 부근에서의 부분 익절은 언제나 옳습니다. 다시 내릴 때 이 채널을 이탈하는가 하지 않는가 유심히 살펴봐야 되고, 다시 한번 오르게 되면은 여기서는 망설이지 마시라. 부분 익절. 쏙슬입니다. 쏙슬도 고각의 채널, 메인 채널에서 상승을 이어가다가 이제는 급격한 상승 각도로 틀었습니다. 이 상승이 쏙슬의 25년 마지막 상승 랠리다. 이 채널을 이탈하면은 쏙슬은 줍줍이 아니라 튀어야 된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고각의 상승 채널 상단을 터치하고 약간의 조정, 5일선까지는 아직도 간격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가 끝이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의 긴장을 하셔야 될 부분, 그 가격이 메인 상승의 채널 상단 빨간색 선을 이탈하진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지지가 나와주고 다시 한번 올라주는 걸 기대하고 있으나 이탈하면은 35달러까지 밀릴 수가 있다. 지수의 이 채널은 더 시저가 가장 잘 긋죠. 채널을 긋고 매매에 참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현재 미국 주식의 대장은 반도체다. 월요일 지지 가격은 37.5달러 정도. 이탈하면은 하단까지 밀리게 되니 대비는 하셔야 된다. 스파입니다. 스파이의 주봉을 보면은 장기 저항선을 터치 후 돌파를 했어요. 이제 탐욕의 끝, 랠리의 끝자락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고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승의 채널 상단 하단이 있고요. 만약에 여기에 터치를 한다, 그러면은 버블의 끝, 고점, 장기 물량 또한 익절을 고려해야 되는 고각의 상승 채널의 상단. 개인적으로는 이 상단에 터치하는 시기가 11월 달이 됐으면 하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터치하면 말씀드릴게요. 현재의 상황은 21선 올라가고 있고 5일선조차 이탈하진 않았기 때문에 조정을 보기보다는 약간의 하락이 와도 21선을 이때처럼 지지받는 경우의 수를 기대해봐야 된다.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 다이아 윗꼬리를 상당히 크게 보여줬죠. 그런데 그 자리가 볼린저 밴드를 뚫는
자리였기 때문에 당연히 나오는 차익 실현. 다우지수가 현재 S&P나 나스닥보다 추세적으로는 굉장히 센 상황입니다. 왜냐? 최고점에서 종가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나스닥과 반도체 그리고 S&P가 약간 쉬어가고 다우 섹터가 현재 이 폭탄 돌리기 순환매의 수혜를 받고 있다. 테슬라는 삼각수렴의 하단 라인 지켜줬어야 되는데 지켜주지 못하고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21선 근처에서 밑꼬리를 달면서 마무리를 해줬다. 요거는 좀 다행이긴 한데 약간의 추가적인 하락이 좀 보이고 있어요. 차트상으로는. 왜냐? 주요한 지지 라인을 좀 크게 이탈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시 한번 기술적인 반등이 온다 하더라도 이 지지선이 이제는 저항이 돼버렸기 때문에 월요일에 436달러 요 부근을 맞고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올라오고 있는 21선에서 좀 지지를 받는 흐름을 기대해봐야 되는 게 최선이다.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테슬라가 차트가 좋지 않아졌어요. 저항을 뚫으면은 다시 한번 갈 수는 있겠는데 강한 하락 장악형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 라인을 다시 넘겨주려고 한다고 하면 굉장히 큰 호재가 또 터져야 돼요. 현재 기대할 수 있는 차트 패턴은 맞고 떨어져서 21선 지지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테슬라가 끝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끝났다고 생각했으면은 이때 이탈했을 때 장기 투자 물량을 다 던져버렸겠죠. 주봉을 봤을 시 주봉 볼린저 밴드 3연속 둥둥을 보여주고 미친 과열을 해소했을 뿐 아직 주봉상에서도 5선은 이탈하지 않았다.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400달러 찍는다고 해도 테슬라는 끝난 건 아니에요. 기존 상승 채널 상단인 400달러를 만약에 찍게 되면은 그것은 테슬라를 강하게 매수해야 되는 라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상황이 오면은 저는 또다시 테슬라의 스윙을 시작할 것이다. 장기 투자 물량은 아직 다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기할 거면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 애플은 거의 신고가 근처에 왔습니다. 신고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애플 주주분들 축하드리고요. 구글은 급격한 상승을 끝내고 당연히 나오는 21선까지의 조정을 마치고 근데 21선이 지금 저항으로 발현되고 있다. 스토캐스틱은 K값이 D값을 터치. 차트상으로는 나쁘진 않은 상황인데 21선이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먼저 크게 조정을 받고 있는 아마존과 메타를 한번 보겠습니다. 메인 상승의 채널을 이탈한 것은 이제 상승을 하여도 이 상승의 채널이 저항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가 200일선 근처다. 200일선 밑으로 캔들이 떨어지면은 그것은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200일선을 한번 떨어지니 휩소로 돌파했다가 쭉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200일선을 이탈하면은 200일선을 저항을 받고 또 쭉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00일선을 이탈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저항선을 맞고 떨어지더라도 200일선은 지켜주면서 횡보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상승을 기대한다. 현재 아마존은 분할 매수의 타점이 온 것 같습니다. 전제는 200일선을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 현재 200일선까지는 대략 마이너스 2% 정도 태초부터 이어져 온 이 파란색 선까지는 마이너스 한 3% 정도 그 정도의 추가적인 하락폭을 감안하고 아마존을 내릴 때 저점을 갱신할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차트로 메타는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200일선까지 마이너스 6%나 남아있고 태초부터 이어져 온 이 강력한 지지선 검정색 라인까지는 마이너스 한 7% 정도 남아있다. 그러니까 메타는 아마존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분할 매수의 기회가 오고 있는 것이죠. 아마존보다 조금 더 하락한다는 생각으로 분할 매수를 해볼 수가 있다. 검정색 선, 200일선, 121선 다 밑에 깔고 앉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메타가 끝났다라고는 볼 수 없으며 분할 매수. 자신이 마지막으로 매수한 가격보다 더 쳐내릴 때 공포를 이겨내고 분할 매수를 해볼 수가 있다. 그러나 투자라는 것은 언제나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의 수도 대비는 해야겠죠. 최악의 경우의 수는 메타가 지지선을 다 깨부시고 하방의 채널로 도달할 수도 있다라는 최악의 경우의 수. 빨랑티어입니다. 빨랑티어가 금요일에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했었죠. 그러나 아직 메인 상승의 채널도 이탈하진 않았어요. 메인 상승의 채널 안에 있기 때문에 빨랑티어가 이제 끝났다. 빨랑티어가 진짜 빨랑티어야 되냐?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신규 매수일 경우에는 빨간색 선 166달러부터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은 매수를 고려해 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메인 상승의 채널 하단 163달러 여기 오면은 매수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도 메인 상승의 채널까지 딱 터치를 하고 계속적으로 횡보 여기 메인 상승의 채널 하단 여기서는 매수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좀 좋은 기회죠. 빨랑티어를 25년에 마지막으로 단기 또는 스윙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시장이 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장대 음봉이 떴기 때문에 마치 이때와 같은 장대 음봉이기 때문에 계속 한 2, 3주 정도
추가적인 횡보 하락을 예측해 볼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러나 상승 채널의 하단선 기준으로 줍줍 계획을 세워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뭐 좋은 겁니다. 좀 팔란티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고, 기존 이때의 보유자분들은 상단선을 이탈했으면 나왔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채널의 상단 돌파는 반드시 오버슈팅이라고 생각하고 언제든 부분 매도를 할 준비를 했어야 되는 것이죠. 로빈후드 축하드립니다. 로빈후드는 대장은 대장이었다. 중소형주를 보면은 먼저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피날레의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겠느냐. 21선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상승. 아이온큐의 부하인 리게팅 컴퓨터가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찍은 이제 피날레의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온큐도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은 피날레인 상황 나올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트마인은 따로 영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뉴스케일 파워 SMR의 4시간 봉입니다. 4시간 봉상 지지선을 터치 반등 계속 터치 반등 하다가 여기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상황이 약간의 휩소였다고 보고 있으며 다시 한번 하락을 해서 지지를 받으면은 굉장히 또 괜찮은 단기 매매 차 타점이 되겠다. 가격은 한 38달러 정도 요 부근을 월요일에 또는 다음 주에 보여준다라고 한다고 하면 단기 매매에 적절한 타점이 된다. 조비 축하드립니다. 조비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었죠. 상승의 채널에서 급격한 각도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지금 상단이니까 부분 익절이 필요한 구간. 서클도 뭐 이런 식입니다. 메인 상승의 채널을 만들어내었고 상단 부근에 금요일에 터치를 했었죠. 부분 익절이 나갔어야 되는 상황. 다시 한번 내려서 하단에 위치하게 된다. 137달러 정도. 그러면은 다시 단기 매매의 물량을 도전해 봐야 되는 상황. 코인베이스는 메인 상승의 채널 이탈. 그러면은 이 부근은 강한 저항선이 된다. 월요일 가격으로는 390달러 정도. 이 가격이 부분 익절이 나가야 되는 상황. 돌파하기를 바라고 있어도 여기서는 안전 마진을 챙겨야 된다. 그리고 이제 MSTR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대에서 저항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이 라인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강한 일목균형표의 저항대가 있다. 또 비벼야 됩니다. 여기 갇히면은 쉽사리 강한 상승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 구름대, 얇은 구름대 라인을 좌로 돌파 쏴버린 거죠. 그런데 MSTR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여기 물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구름에 가려져 있다. 시야가 가려져 있다. 운전을 할 때 안개가 많이 끼면은 속도를 줄이는 것이죠. 전제가 많아요. MSTR은.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줘야 되고 나스닥도 계속 올라줘야 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올랐다. 뭐 그게 좀 다행인 거죠. 여기서 샀으면 상당히 좋았겠지만 여기서 못 샀다고 하면은 약간의 다시 한번 하락이 왔을 시 이때처럼 지지하는 것을 기대하고 3, 4일 정도에서 매수를 해볼 수 있겠다. 물론 안 내리고 그냥 가는 게 훨씬 더 좋겠죠. 비트코인이 올라주면은 안 내리고 갈 것이다. 코인의 공포지수는 74. 어느덧 익스트림 그리드에 가까이 다가온 모습. 전 세계 시총순위 비트코인 7위 그리고 이더리움이 S&P를 좀 따라잡아야 되는데 이번에는 따라잡을 수 있나? 테더의 차트입니다. 테더가 이제는 스토캐스틱의 과매도의 상황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테더의 단기적인 저점은 나왔다. 오늘은 좀 내리면서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일요일 오후 약간의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더의 도미 하락분이 죄다 비트코인 쪽으로만 가고 있는 게 좀 아쉽네요. 알트코인 쪽으로도 이 도미가 가야 되는데 비트코인 쪽으로 다 가고 있다. 4시간 봉을 봤을 시 계속적으로 내리다가 2평을 맞고 떨어지고 2평을 맞고 떨어져야 되는데 지지라인 빨간색 부근에 왔기 때문에 금요일에 한번 이 부근을 지지로 삼고 다시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내려도 또 지지로 될 수가 있다. 쌍바닥은 지옥에서라도 매수한다는 쌍바닥인데 여기도 이제 쌍바닥 반등, 여기도 이제 쌍바닥이 오면은 반등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테더가 내려오면은 알트코인 현재 수익 중인 것은 약간의 부분 익절을 하면서 안전 마진을 챙겨야 되는 것이죠. 좀 아쉽네요. 근본의 코인 사이클은 알트코인 시즌이 없나? 물론 알트코인 중에서도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뭔가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런 마음이 들 만큼의 폭발적인 상승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정도만 매매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현재 또 상승을 해주면서 업비트 기준은 이미 최고가를 며칠 전에 달성했고 이제 바이낸스 해외 차트에서도 최고가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오늘이 이제 주봉의 마무리가 되는 상황인데 주봉이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 터치해버렸다. 업비트 기준에서는 주봉 볼린저 밴드 둥둥이고요. 직전 고점들을 이은 이 상단선 그 가격은 125K. 단기적인 고점에 비트코인이 왔다. 비트코인을 단타를 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면은 125K에서 단기 물량이라고 하면 수익 실현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더리움 주봉에서 직전 강한 음봉을 잡아먹는 장대 양봉으로 상승 장악형이 떴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패턴이 굉장히 괜찮은 패턴이거든요. 직전 음봉을 이때도 잡아먹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때도 음봉을 잡아먹고 추가적인 상승, 이때도 음봉을 잡아먹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이제 나와줘야 되는 게 이제 정의실현 아니겠느냐. 게더리움
할 수 있을 것인가? 일봉을 봤을 시 구름대를 이렇게 어렵사리 이렇게 막 진짜 힘들게 돌파해서 이제 자유의 몸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직전 고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곳은 강한 매물대가 형성됨과 동시에 저항이 된다. 단기적인 저항으로는 빨간색 선 4,600달러 정도 이 강한 저항이 기다리고 있다. 게더리움 홀딩해 보겠습니다. 사실 계속 홀딩해 왔어요. 저는 게더리움을. 조정이 왔을 시 이 파란색 선을 다시 지지받고 힘을 모아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이 직전 고점 최고점 라인 4,800달러 돌파하면은 그때부터 오를 때마다 추가적으로 오를 때마다 부분 익절을 하면서 게더리움과 이별할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모든 종목과 이별을 해야 됩니다. 평생 가져가려고 한다고 하면 평생 가져갈 주식을 샀어야 되는 거고요. 나스닥 1배 지수 QQQ나 S&P, 스파이를 가격을 상관하지 않고 모아가는 매매를 하면 평생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 더 공격적인 스타일이니까 코인도 하고 TQ도 하고 뭐 쏙술도 하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종목은 평생 장투를 해서는 안 돼요. 물론 장투를 해서 되겠죠. 자산이 수익률이 뭐 100%였다가 마이너스 50%였다가 다시 뭐 200%였다가 다시 마이너스 50%였다가 뭐 이런 거를 반복해야 되는 숙명을 가지고 있는 레버리지 상품 그리고 코인, 레버리지와 코인은 반드시 이별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홀딩해서는 안 되는 상품이에요. 기분이 좋을 때보다 다시 기분이 안 좋아질 상황이 올 확률이 점점 커지는 구간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보다 부분 익절, 항이골, 항상 익절은 옳다. 시저는 3배 레버리지와 코인도 하고 굉장히 공격적인 종목들을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그 종목들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하고 있다. 지지 않는 매매 세팅되어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다. 다만 모르는 데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은 죄다. 더 시저.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요. 그럼 전 끝까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